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 9강은 소시효 장기 보증 방식인 AQL 지표형 분수 샘플링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본공 주제입니다. 엄격도 전환 점수의 계산과 적용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AQL 지표형 분수 샘플링 검사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AQL 지표형 분수 샘플링 검사의 적용 절차를 예시를 통해 학습합니다. 제9강의 첫 번째 주제는 전환 점수의 계산과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환 점수에 대한 적용 방법입니다. 전환 점수는 보통 검사에서만 카운트를 합니다. 이거는 수월한 검사로 가는 데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검사 방식이 있을 때는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전환 점수의 특징은 플러스 아니면 0입니다. 즉 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0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연속 합격의 개념이거든요. 연속 합격이 돼야 되는데 가산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연속 합격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죠. 연속 10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속 9회 합격하고 10번째는 합격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건 연속 10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 0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것은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0이다 라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것이 합격 불합격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검사에서 합격 판정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합격 판정 개수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거든요. 화살표 0, 화살표 1, 2, 3, 5, 7, 10, 14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러는데요. 합격 판정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한 단계 엄격한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AQL이 한 단계 엄격한, 이건 AQL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QL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한 단계 엄격한 AQL은 이 앞에 게 되겠죠. 여기에 한 단계 엄격한 건 이쪽이 되겠죠. 여기에 한 단계 엄격한 건 이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엄격한 조건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합격 판정 개수가 3개라면 2개를 적용해서 합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개라면 1개를 적용해서 합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7개라면 5개를 적용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단계 엄격한 기준에서 합격을 한다는 얘기는 AQL이 높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즉 높은 상태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1.5%라면 1.0%에서도 합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AQL 1.0%에서 합격이 됐다는 얘기는 3점을 가산해 줍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AQL 1.5%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계약 AQL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환 조건이 엄격도 점수가 3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0점이면은 한 번에 3점이 가산되면은 연속 10노트가 기본적으로 AQL 1.0%에서 합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점씩 차곡차곡 가산돼가지고 10노트가 합쳐지면은 30점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1.5%로 했는데 품질 수준은 현재 1.0%인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품질 수준이 우리가 계약한 것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품질은 믿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수월한 검사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합격 판정 개수가 1개 이하인 경우입니다. 합격 판정 개수가 1개 이하인 경우는 한번 잘 보세요.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 밑에 표본수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표본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표본수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수월한 검사를 가기 위해서 검사량을 증가시킨다. 검사 요원은 근본적으로 모자랍니다. 근데
수월한 검사로 가기 위해서 검사량을 증가시킨다.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격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검사량을 증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쓴 거죠. 그냥 여기서 합격하면 점수를 2점만 가산해라. 그래서 합격 판정 계수가 1 이하에서는 합격하면 2점만 가산합니다. 그냥 0, 1 그러면 되지. 왜 1 이하라고 하냐고요? 예, 얘들은 뒤에 분수가 들어갑니다. 얘는 2분의 1로 바뀌고요. 얘는 3분의 1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3, 2, 1, 2분의 1, 3분의 1. 왜냐하면 이쪽으로 등비급수니까 이쪽으로 등비급수로 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2분의 1, 3분의 1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얘들도 판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들도 다 똑같은 조건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n을 조정시키지 않고 그 상태로 검사해서 합격하면 2점을 가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환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2점을 가산한다는 얘기는 연속 15로트가 합격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 또는 5회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경우, 즉 다회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경우는요. 2회 같은 경우에는 1회에서만 합격을 해야 됩니다. 2대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무조건 0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회 샘플링 검사는 중간인 3회까지 합격을 해야 됩니다. 3회까지 합격하면 3점을 가산하고요. 3회까지 합격하지 못하면 0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2차 시험에 출제되어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2차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AQL은 1.5%를 쓰고요. 검사 수준은 2를 쓴다고 했습니다. 일반 검사 수준이네요. 그 다음에 형식 1회를 사용한다 그랬고요. 검사 형격도는 수월한 검사가 진행이 되다가 82번부터, 아이고 82번부터는 공란이네요. 82번부터 보통 검사로 복귀되었다. 공란을 채우시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면 공란을 한번 채워볼까요? 그럼 먼저 샘플 문자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샘플 문자는 로트의 크기와 검사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이나 엄격도에 따라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표 보고 다 채워놓으면 됩니다. 2000, 1000, 2000, 1000, 2000인데요. 이거 수표 안 봐도 이미 수월한 검사에서 2000이 K고 1000이 J라고 했으니까 이거 볼 것도 없이 여기는 K가 되고 이건 J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통상검사 수준이 2이고 그 다음에 표본수가 1000개 아니면 2000개죠. 1000개 아니면 2000개니까 J 아니면 K가 됩니다. 예, 보시다시피 엄격도나 형식에 관계없이 이 JK는 그냥 그대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보통검사 수표로부터 KJ에 따른 N과 AC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검사 1회 샘플링 검사이므로 기본적으로 부표 2-A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AQL이 1.5라고 했으니까 AQL 1.5일 때 J와 K인 경우를 확인해 보면 기본적으로 합격 판정 개수는 3과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량은 80개와 125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J는 80에 3개, 그리고 K는 125에 5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란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는 125에 5개라고 했죠. 예, 5개라고 했고 부적합이 3개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건 합격입니다. 네. 당연히 5보다는 작으니까 이걸 한 단계 엄격한 관계랑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얘가 이제 한 단계 엄격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죠. 이것이 5개이면 한 단계 엄격한 규정은 1.5%의 한 단계 엄격한 규정은 1.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개 앞에는 3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3개가 되죠. 사실은 1로 가나 1로 가나 다 똑같은 형태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5개 앞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3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3 앞에는 2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단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2개와 3개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AC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화살표 0, 화살표, 화살표 1, 2, 3, 5. 그러니까 5보다 한 단계 엄격한 규정은 3개니까 3개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3개랑 비교했을 때는 3개니까 합격이죠. 그렇게 되면 플러스 3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검사 속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J는 80에 3개라고 했습니다. 80에 3개니까 3개가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합격이죠. 근데 3개일 때는 한 단계 엄격한 규정이 2개가 됩니다. 얘는 2개보다는 오히려 크죠. 그래서 여기는 전환 점수가 0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합격인 건 아니에요. 불합격인 건 아니고 수월한 검사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보통 검사 속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125개를 검사를 하네요. K니까. 그러면 5개까지가 합격이에요. 6개가 불량이 나왔네요.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NG가 되죠. 불합격이란 얘기죠. 그러면 전환 점수는 당연히 이건 0이겠죠. 뭐. 보통 검사는 속행이 됩니다. 오로트 내에 2개가 불합격이면은 전환되지 않느냐? 아, 그건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여기는 수월한 검사였습니다. 이렇게 수월한 검사가 진행이 되고 보통 검사로 지금부터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불합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즉, 그 전 단계에 있었다는 걸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엄격도에서만 가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엄격도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상태는 까다로운 검사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J네요. J는 80에 3개가 됩니다. 80에 3개가 되니까 이거 4개잖아요. 이거 불합격이죠. 예, 불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합격이 되면 여기도 0이라고 또 쓰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보통 2로트가 연속 나왔죠. 그래가지고 5로트 이내에서 4로트니까 분명히 5로트 이내죠. 4로트 이내에서 2개가 불합격됐으니까 5분의 2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까다로운 검사로 전환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는 통상 0에다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스타를 붙입니다. 스타를 붙이면 이게 더 이상 카운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고요.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까다로운 검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표는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2-B를 봐야 됩니다. 2-B표는 수치표에 보통검사표 다음에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표를 안 봐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검사량은 내려가기 전에는 보통 검사나 까다로운 검사나 검사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12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엄격한 규정을 실제로 까다로운 검사가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지금 5개의 한 단계 까다로운 건 3개인데요. 까다로운 검사는 125개에 3개를 검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125개에 5개를 검사해도 보통 검사에도 까다로운 검사로 쫓겨났는데 이제부터 검사를 수월한 검사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 검사하겠다. 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합격을 해주지 않으면 너 못 믿겠다 하는 얘기예요. 거의 노골적으로 너하고는 거래 끊겠다 이런 얘기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궁금하시면 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5에 3개인데 이게 부적합이 4개 나왔죠. 아까 같으면은 이거는 합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NG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까다로운 검사로 들어오게 되면 전환 점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까다로운 검사 속행이 되겠죠. 제9강의 두 번째 주제는 분수합격 판정계수의 샘플링 검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AQL 지표형 분수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샘플링 검사는 11-로 나가는 보조 샘플링 표를 이용합니다.
이 분수 샘플링 검사는 사실 원명칭은 아니고요. 주 샘플링 검사표 보조표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분수 샘플링 검사라는 말이 붙었냐면요. 원래는 이것이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이쪽은 이제 위로 화살표가 되게 돼 있어요. 0 밑에는 전부 다 밑으로 화살표가 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등비급수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등비급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5로 합격 판정 계수가 하는데 역으로 하게 되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통 검사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까다로운 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한 검사는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검사는 순서대로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까다로운 검사는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수월한 검사는 하나가 더 있으니까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수는 2분의 1과 3분의 1 두 가지가 흔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수월한 검사는 거의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검사에서 이거는 얼마로 바뀌느냐. 참고로 무조건 숫자 옆에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있으면 바로 2분의 1이 되죠. 얘는 안 바뀌거든요. 0 밑에는 없죠. 0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그럼 하나는 올라가거든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이 되죠. 보시다시피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이건 올라가는 화살표고 이거는 내려가는 화살표가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1, 3분의 1 이게 합격 판정 개수인데 이건 어떻게 판정할까요? 먼저 표본수와 합격 판정 개수가 일정할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수 같다는 얘기는 로트의 크기가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로트의 크기가 범위가 항상 동일하면 표본 문자 같을 수밖에 없고 표본 문자 같으면 n이 항상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합격 판정 개수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자, 그럼 불합격 개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는 불합격 개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들어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검사 시에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오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AC 이퀄 0인 경우에도 분량이 안 나오면 당연히 합격이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잖아요. 얘보다 작은 게 다 합격인데 당연히 이 경우는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검사 시에 분량의 출현이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알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합격 판정 개수가 1이라도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얘는 불합격이고 얘는 합격이고 일단 이게 이렇게 끝난 거죠. 문제는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하나가 나왔을 때 AC가 0이면 불합격입니다. AC가 1이면 합격이죠. 그러면 AC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이 경우죠. 첫 번째 검사한 것이 분량이 났습니다. 앞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죠. 그러면 이건 한 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얘는 불합격이에요. 얘는요. 앞에 직전 로트를 하나 합칩니다. 그러면 2개 로트에서 분량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이러면 2분의 1인데 2분의 1이니까 얘는 합격으로 판정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직전 1로트의 부적합이 0이면 합격시킨다는 얘기가 바로 2개 합쳐서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합격 판정 개수가 3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직전 2로트가 부적합이 0이면 합격이다. 즉 합격 판정 개수가 3분의 1일 때 D가 0, 0, 1이 나오면 얘는 당연히 합격이죠. 얘도 당연히 합격이 되겠죠. 얘도 3분의 1이니까 합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건 3분의 2가 되죠.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분의 1인 경우는 당연히 직전 4로트가 분량이 0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수 샘플링 검사도 n이 일정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변해서 샘플 문자가 변해서 n이 바뀌는 경우예요. n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직전 노트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수 합격 판정 개수를 위한 합격 판정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 점수를 계산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격 판정 점수는 직전 노트에서, 즉 앞 노트에서 합격 판정 점수 검사 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점수에다가 이번 노트에 분수 합격 판정 개수에 따른 점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점수 부과법을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른바 고스톱법입니다. 왜 고스톱법이냐 하면 합격 판정 개수가 1보다 같거나 큰 양수가 나오면 무조건 7점을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 판정 개수가 2분의 1이 나오면 5점을 가산합니다. 합격 판정 개수가 3분의 1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3점을 가산하고요. 합격 판정 개수가 0이 나오면 0점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5분의 1이 나오면 2점을 가산합니다. 얘는 좀 고수업 누리에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 5, 7 그래서 점수가 고수업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합격 판정 점수가 3, 5, 7로 가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0이 나오면 0점입니다. 이렇게 가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가산 점수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판정 점수는 가산한 결과 점수를 갖고 따집니다. 이 결과 점수가 9점 이상이면 A씨를 1로 결정하고 8점 이하면 A씨를 0으로 적용합니다. 자, 만약에 2분의 1이 두 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 두 번 나오면 5점이 두 개가 되니까 10점이 되겠죠? 그러면 직전 노트 하나가 0이면 1을 적용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죠. 9점 이상이니까 여기는 하나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3분의 1인 경우는 직전 두 로트의 결과를 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3점 가산을 한다 그랬는데 3이 연속 3번 나온다면 9점이 되죠. 맞죠? 9점 이상이면 합격 판정 개수를 하나로 적용한다. 5분의 1인 경우는 직전 4로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직전 4로트가 2점이 가산되고 지금 노트가 2점이 가산되니까 10점이 되죠. 9점이 넘어가니까 하나를 적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점수 룰이 만들어진 것은 연속 같은 형태로 나왔을 때를 모두 합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점수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교롭게 3, 5, 7, 9 고수업 룰이 됐네요. 자, 암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판정이 끝나고 나면 검사 후 합격 판정 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검사 후 합격 판정 점수는 부적합품과 관계되는데요. 부적합품이 0이면 살고, 즉 합격 판정 점수 검사조는 그대로 살립니다. 그리고 부적합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0점을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전환점수는 올라가지 않으면 0인데요. 이건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예시를 통해 분수 샘플링 검사의 적용 방법을 학습합니다. 자,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예, 이거는 일단 무조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규칙을 하나씩 설명할 건데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나씩 작성하다 보면 그 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에는 실제로 이 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과 똑같은 형태로서 문제는 대략적으로 6개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3개까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이거 하나만 학습해보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모두 다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표를 작성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샘플 문자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샘플 문자는
형식에 관계없고 그 다음에 엄격도에도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검사 수준과 노트의 크기에 따라서만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모두 다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것은 엄격도에 따라서 검사량이라는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면 안 되지만 샘플 문자만큼은 전혀 불변이니까 처음부터 그냥 아예 표를 보고 싹 다 작성해 놓으세요. 그게 더 작성하는데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분수 샘플링 검사도 일반 샘플링 검사처럼 이 표를 이용해서 샘플 문자를 찾습니다. 다만 대개의 숫자가 작은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통상 검사 수준에서 글자가 굉장히 좀 앞글자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샘플 문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로트는 180개입니다. 180개는 150에서 280 사이이고 수준이 2니까 G가 나오죠. 두 번째 로트는 200개입니다. 200개 역시 똑같이 G가 되네요. 범위가 되니까 개수가 달라도 같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250개입니다. 역시 계속 G네요. 네 번째는 400개입니다. 400개는 H가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빈칸을 모두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샘플 문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부표 11-A를 찾아서 AQL 1%와 함께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시면 됩니다. 먼저 N과 Ac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부표 11-A입니다. AQL이 1이고 샘플 문자가 G라고 했으니까 N은 32개에 합격 판정 개수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트는 J가 되니까 J는 합격 판정 개수가 2개, 숫자가 나왔죠. 이와 같이 분수 샘플링 검사를 해서 모두 합격 판정 개수가 분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N은 32개라고 그랬고요. 주어진 AC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된다느냐 하면은 0, 5분의 1, 3분의 1, 2분의 1, 1 이상 해서 0, 3, 5, 7 여기만 2점이 된다 그랬죠? 예, 지금 현재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5점이 가산됩니다. 근데 판정 기준은 9점이라고 그랬거든요. 9점부터 AC를 하나로 치고 이 밑에는 0으로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9점이 안 되니까 여기는 적용 AC는 0이 됩니다. 부적합이 0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합격이죠. 자, 여기서 합격 판정 점수인데요. 검사 후 합격 판정 점수입니다. 이거는 D가 어떠냐 하는 거에 따라 결정돼요. D가 0이죠? 얘는 무조건 플러스 5가 되죠. 얘는 D가 1이죠. 이거 볼 것도 없이 여긴 0입니다. 당연히 이거 1이죠. 다 줄줄이 0이란 얘기죠. 0인 경우만 점수를 가져오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전환 점수는 이 자체가 1 이하이므로 그냥 합격하면 2점을 가산하고 불합격이면 0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합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2점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검사는 보통검사 속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엄격도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똑같이 모든 G는 32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합격 판정 점수는 역시 5점이 가산되는데요. 여기는 5 그러면 이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5점이 살았죠. 그래서 여기는 5점이 아니라 10점이 됩니다. 즉 5점과 5점이 플러스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9점보다 크므로 적용 AC는 1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1개를 적용했는데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합격이란 얘기죠. 자, 일단은 얘 덕분에 얘는 합격이 됐죠. 그렇지만 얄짤없이 합격한 점수는 0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얘는 합격과 무관하고 D가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전환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전환 점수는 관계없이 합격이면 무조건 2점이 가산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A씨가 하나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점이 된다는 얘기죠. 보통 검사는 속행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G가 32개의 2분의 1이 됩니다. 똑같겠죠? 예, 이번에는 앞에 점수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5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로 취급받았지만 얘는 9점 이하이니까 할 수 없이 0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0인데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불합격이 됐네요. NG가 됐다는 얘기죠. 자, 합격한 점수는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0이고요. 얘는 불합격이 됐으므로 당연히 0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불합격이니까 보통 검사는 계속 속행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450개로 검사량이 늘었네요. 예, H의 경우에는 수치표에서 50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죠. 50에 하나니까 일단은 점수는 정수인 경우에는 7점을 가산합니다. 앞에 점수가 0이었기 때문에 더 플러스 할 게 없이 7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0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1이기 때문에 이건 정수죠. 정수이기 때문에 그냥 정수 1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정수 1을 적용하고 분량이 하나니까 얘는 합격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0으로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절대로 0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은 오직 분수에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당연히 하나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합격한 점수가 0이 되었다까지는 아시겠죠? 예, 이번에 합격이 됐으니까 그냥 이 점이 정한 점수는 가산됩니다. 보통검사 속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번에는 50에 1개 검사가 되죠. 앞노트에서 부적합이 나왔으므로 합격한 점수는 0입니다. 이것도 그냥 7점만 가산이 되겠죠. 근데 얘는 원래 1개니까 그냥 그대로 1이 적용이 됩니다. 역시 부적합이 안 나왔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게 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점수가 그대로 이번에는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적합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한 점수는 이번에는 하나 이하에서 합격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2점이 가산돼서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항목을 볼까요? 예, 80에 2가 되어 있네요. 이것을 수표에서 찾으시면 13개의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합격한 점수는 앞에 점수는 7점인데 얘가 0일 때는 가산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플러스 7이 되죠. 근데 얘는 합격 판정에서 0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0이 적용됩니다. 0이 적용되는데 하나가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NG가 되죠. 예, 이게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합격 판정 점수는 떨게 되는데요. 문제는 연속 5로트 이내에서 2로트가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보통 검사에서 까다로운 검사로 전환이 됩니다. 까다로운 검사로 전환이 되면 여기에서 스타를 붙여서 이 점 집계는 이제 종료되었다라는 걸 표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0에다가 스타를 붙일 수도 있고 이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짝대기를 그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까다로운 검사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표를 뭘 봐야 되죠? 당연히 11-B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11-B 수표를 보시면 J는 표본 개수는 보통 검사와 똑같이 80개입니다만은 합격 판정 개수가 2개에서 하나로 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에서 한 단계 엄격한 규정은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까다로운 검사표가 80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합격 판정 점수가 분수 중이기 때문에 가산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정수니까 당연히 7점이 가산되고요. 앞에는 어차피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앞에 거는 아예 따지지도 말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0이 아니라 이건 정수니까 당연히 1이 적용됩니다. 하나인데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건 합격이 되죠. 다만 검사 후 합격 판정 점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전환 점수는 이제 더 이상 따지질 않죠. 왜냐하면 까다로운 검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검사에서 수월한 검사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점수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H는 검사량이 50개에 2분의 1이 나옵니다. 50개에 2분의 1인 경우에는 앞서 점수가 0점이었기 때문에 이건 똑같이 2분의 1이면 5점이 가산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9점 미만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0이 되니까 0인데 0이 됐으니까 합격이죠. 그리고 이것은 부적합이 없으므로 점수가 4는 거죠. 지금 뭐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건 그냥 미리 0이라고 써놔도 상관없다는 거 이제 이미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5가 나왔는데 이거는 합격임으로 가산한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예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까다로운 검사 속행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까다로운 검사에서 연속 2로트가 합격했네요. 자, 세 번째는 F가 나왔는데요. F는 20개의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점수는 아까 5점 있었지만 얘가 연계니까 가산 점수가 없죠. 예, 그래서 플러스 5가 되고요. 역시 이건 연계니까 연계가 적용되겠죠. 연계인데 합격이네요. 오케이가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5점이 살죠. 이제 연속 세로트를 합격했으니까 아직 전환할 때는 아니니까 계속 까다로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J가 나왔습니다. J는 80의 한 개로 똑같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니까 이거는 5점에다가 얘가 정수면 7점 가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플러스 12가 됩니다. 플러스 12가 되고 적용하는 AC는 얘 때문이 아니라 이게 정수기 때문에 1이 되죠. 예, 1인데 0이 나오니까 당연히 합격이 되고요. 이번에도 점수가 그대로 살게 되죠. 까다로운 검사 속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4노트가 연속 합격했습니다. 이제 한 노트만 더 합격하면 전환이 돼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죠. 자, 이번에는 G가 나왔네요. G는 32개의 합격 판정 개수가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12점이 살았고 3분의 1이면 3점이 가산되니까 플러스 15가 됩니다. 그러면 9점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부적합이 하나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하나가 나왔으니까 OK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왜냐하면 연속 오로트가 합격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보통 검사로 복귀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축하할 일이 생겼죠. 보통 검사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250의 G는 갑자기 검사가 달라집니다. 32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점수는 앞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 가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5점이 되겠죠. 근데 2분의 1은 분수니까 9점 이상이 돼야 하나를 적용하는데 이 9점 이상이 아니니까 그냥 연계가 적용되죠. 다행히 부적합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격이 되죠. 그러면 검사 후에 합격한 점수는 그냥 그대로 5점이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전환 점수를 가산시켜야죠. 분수로 합격했으니까 플러스 2점이 됩니다. 보통 검사 속행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600의 J가 나왔네요. 600의 J니까 80에 2개가 됩니다. 80에 2개가 되고 이 점수가 정수로 7점이 가산되니까 5에다가 7을 더하면 12가 되겠죠. 근데 합격 판정 개수는 2개예요. 원래 2개니까. 이유 없이 2개가 되고요. 부적합이 하나가 나왔네요. 당연히 합격이죠. 근데 점수는 0점이 되는데 이번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플러스 4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격 판정 개수가 2개예요. 2개면은 2 이상이니까 한 단계 엄격한 기준으로 합격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2개의 한 단계 엄격한 과정은 1개가 됩니다. 즉 AQL 0.65에서는 합격 판정 개수 1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 이하로 합격해야만 점수를 가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현재 다행히 부적합이 하나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3점을 가산해서 플러스 5가 됩니다. 물론 보통 검사 속행이 되죠. 자, 지금까지 분수 샘플링 검사 절차를 이용해서 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이제 혼자 할 수도 있겠죠? 한번 표를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